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1차, 이제 2장의 본격적인 내용들 들어갈 건데요. 제가 이 문제를 넣을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굿모닝 행정학이 지방직 대비 과정에 제가 작년 7급, 국가직, 지방직 7급 문제들을 좀 집어넣고 있는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실 수 있을까? 아침마다 혹시 체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당부를 드렸지만 기회북 수업 꼭 들으시면서 이 수업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내용들의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걔랑 같이 연결해서 기회북 페이지 펴놓고 풀어주셔야 되는 약간 고난도스러운 문제들,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잘 쫓아와 주셔야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 요인 이론이고요. 정책결정 요인 이론은 본래 정책학, 가시에서 행정학이 연구했었던 내용이 아니라 정치학이나 경제학이 행정의 정책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정하에 정치적인 변수나 경제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네들을 중속변인으로 보고 지금 보시는 여기 독립변인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치적 변수가 중요한지, 경제적 변수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이 맞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땠냐면 처음에 정치학자들이 정치적 변수가 중요해. 그 다음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변수가 중요해. 둘이 막 싸워요. 결국 마지막 결론이 바로 키나 로커드 모형, 아니 도슨과 로빈스 모형, 크누드 매크론 모형들인데 이 모형들의 기본적인 결론은 일단 경제적 변수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도슨과 로빈슨.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크누드와 매크론 모형, 정치적 변수, 경제적 변수 모두 다 중요하다. 약간 분위기가 경제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비판은 잘못된 비판이에요. 오히려 사회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2번, 도슨과 로빈슨 모형은 저희 지방직 9급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굉장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너무 중요해서 얘가 정치, 체제,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이죠. 이런 변수가 너무 중요해서 이게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글씨 너무 이상하네요. 그래서 정치가 마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 지금 보시는 이 사회 경제적 변수가 양쪽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사회 경제적 변수가 이거는 지방직국에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 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를 유발한다. 실제 정치 체제와 정책은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게 2번.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키와 로커드 모형인데 키와 로커드는 패브리컨트 블레이즈하고는 다릅니다. 얘들은요, 경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학자들이 아니라 정치적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초기 정치론자들, 정치학자들. 그래서 키와 로커드는 정치학자, 그 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패브리컨트나 블레이저 이런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건 오히려요. 패브리컨트나 블레이저 같은 학자들이 설명했었던 내용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이들은 정치학자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루이스 백 모형인데 이 루이스 백 모형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사회 경제적 변수, 그다음 정치적 변수 모두 다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 모두 다 정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 크누드 매크론 모델과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2번이고 이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기회북의 정책결정 요인 이론에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내용적으로 보시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루이스 백 모형은 크누드 매크론 모형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갈까요? 29번 문제입니다. 살라몬의 정책 분류고요. 아시겠지만 살라몬은 정책 수단의 유형을 직접성이 높은 수단과 강제성이 높은 수단. 물론 살라몬이 정책 수단을 분류했었던 방법이 크게 네 가지인데 실제 그중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직접성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직접성에 관련된 내용이 2021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됐고요. 이 강제성에 대한 부분이 2022년 작년에 9급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1번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는요. 강제력이 굉장히 큰 수단입니다. 규제는. 하지만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의 직접 지출이나 혹은 공기업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 지출, 사회적 규제 모두 다 직접성이 중간 이하로 낮은 수단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되는 건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주제 30번 문제입니다. 갑자기 영상이 달라서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실수를 했더라고요. 분배 정책의 사례,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정책은 전형적인 재분배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재분배 정책을 제가 분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굿모닝 행정학에 혼자서 영상을 막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가끔 말실수를 하는데 그 말실수가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또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굿모닝 행정학은 혼자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공개가 될 때까지 전 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말실수를 했네. 그래서 1일차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가벼운 실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불편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 영상 지금 30번 문제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광주에서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막 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빨리 찍을게요. 양해해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단디 차리고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로이의 정책 분류는 너무 중요하죠. 이후에 리플리와 프랭클린, 알몬드와 파웰까지 우리 계속 갈 건데요. 규제 정책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아시겠지만 규제는 개인에게 합니다. 개별 행위에게 합니다. 개별 행위에 대해서 강제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분배 정책의 사례. 아마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다가 좀 말이 꼬였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로이는 분배와 재분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어주는 건 다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데 그 분배 정책 중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재분배 정책의 성격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FTA 협정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이전하기, 정처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다 아시겠지만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의 사례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에서 농민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에서 정책 자금의 포인트를 둔다면 요거는 재분배 정책의 성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사회보장, 의료보장 정책.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니까 이건 빼박이야. 이건 재분배. 제가 이걸 분배라고 빼박이야, 분배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미안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뒤에는 일단 재분배 정책의 사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재분배 정책이고요. 농민의 포인트를 준다면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포인트를 준다면 재분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재분배 정책의 사례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이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재분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지원하는 건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분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지. 구성정책은 정부기구의 내 신설, 그리고 선거구의 조정처럼 정부기관의 구성, 조정에 관련된 정책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제의 정답은 일단 기억 들어가고요. 니은 틀렸어요. 분배 정책의 사례가 아니라 세계가 일단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디귿 재분배 정책은 계급들이적 성격, 리얼 이건 틀렸죠. 왜냐면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분배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 그다음 구성 정책은 재분배 정책, 아니 구성 정책은 선거구의 조정과 같은 정부기구 신설에 대한 정책.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옳은 거니까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양해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되게 요새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너무 과다한데 에너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따라갈 수 있도록 몸 관리 더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아침에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힘내셔야 하겠지만, 이 오후에 편집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힘내주세요. 전 이제 다시 석파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에도 굿모닝 행정은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안녕.